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업체에서 이제 행사 중인 의뢰 비용을 정확하게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의뢰 비용은 어떤 선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흥신소에 의뢰할 때는 뭐 여러 번 의뢰해 보신 분들이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뭐 한두 번 의뢰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요런 위주인데 그거는 뭐 저희 업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내가 의뢰인인데 이제 의뢰를 하려 한다. 막막한 거예요.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 그런 것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확실한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의뢰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물론 자세한 세부 내용까지는 상담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보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희 유튜브 채널 지금 현재 거의 구독자 수가 600명 가까워지고 있고요. 뭐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영상을 올리고, 이것도 사실 제대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스튜디오를 갖추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편집을 제대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지금 뭐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600명이 거의 다 돼가고요. 이제 의뢰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상담 전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은 상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도 하나 늘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 혼자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못 받는 전화도 있고, 그런데 못 받더라도 이제 제가 콜백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다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믿을 만한 흥신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 도대체 믿을 만한 흥신소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털 사이트에 이제 네이버나 요런데 검색을 통해 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홍보를 거의 인터넷으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뭐 차에 뭐 명함 같은 거 꽂아 놓고, 뭐 스티커 같은 거 뭐 화장실에 붙여 놓고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가 뜹니다. 우리 대구, 저희 이제 본사가 있는 대구 업체만 검색해 보더라도 대구 흥신소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떠요. 근데 사실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이버에 대구 흥신소 검색을 하면은 실제로 거기에 일면에 떠 있는 업체들 중에서 대구 업체는 저희 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위에 보면 파워링크라고 해가지고 광고 올리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맨 위에 노출되려면은 이제 가격이 한 번 클릭하는데, 검색을 해가지고 한 번 클릭하는데 6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효과는 좋지만 너무 광고죠.
맞죠? 그거는 클릭당 6만원씩 이렇게 광고 올리는 업체들은 의뢰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어 마진도 굉장히 큽니다. 마진이라기보다 이제 홍보 비용을 거기서 다 뽑아내야 되니까 의뢰 비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단에 노출되는 파워링크에 있는 업체들은, 파워링크에서 나오는 광고 업체들은 선택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 업체가 큰 업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 있는 업체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위에 5개 정도가 뜨는데, 파워링크에 거기 보시면 뭐 대구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구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해 보시면은 바로 표시가 나요. 그냥 뭐 사투리 자체를 전혀 안 쓰고 이제 뭐 표준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업체가 아니면은 일의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구 업체에 일을 토스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 수수료, 거기다 광고비 이렇게 하면은 의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뭐 정말 일을 잘하는 업체더라도, 일 잘하는 업체들 꽤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업체들이 일을 잘하는 업체더라도 이제 기왕이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 업체 같으면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렴하게 한다는 게 뭐 사실 많이 저렴하진 않죠. 이게 일 특성상 뭐 비용도 많이 소진되고, 그리고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위험 부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비용은 부담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비용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광고 비용으로 많은 부분이 빠지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블로그 같은데 이제 후기 형식으로 올라오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도 사실은 보면은 전부 광고입니다. 그것도 전부 월 얼마씩 이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이제 상단에 첫 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광고입니다. 어차피 광고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광고를 보고 찾으시려면 차라리 블로그나 이제 그쪽 이제 파워링크를 제외한 밑에 광고를 보고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광고비로 그 위에 있는 업체들처럼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광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뢰 비용에서 광고비로 빠지는 부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진실성이 있는 업체인가, 이 업체가 과연 진실성이 있는 업체인가, 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경찰 출신, 국정원 출신, 뭐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현직 경찰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뭐 비밀리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경찰 출신이나 형사 출신, 뭐 국정원 출신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겁니까? 확인 안 되죠. 그러면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허위 광고일 확률이 높고, 만약에 사실이더라도 경찰 출신이 흥신소를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은퇴를 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죄송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에너지도 넘치고 두뇌 회전도 빠릅니다. 임기응변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한 경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비리 경찰, 중간에 이제 뭐 이래저래 흥신소나 이런 데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정보를 빼내주고, 사실 경찰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도 없습니다. 요즘은 조회 권한이 확 줄어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리 경찰이나 이런 비리 경찰로 이제 조기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거기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보고 뭐 형사 출신 이런 문구를 보고 의뢰를 하신다는 거는 고려를 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오히려 배제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구 업체,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뭐 서울 본사, 뭐 강남지사, 뭐 강북지사, 뭐 수원, 뭐 평택, 안양, 뭐 여주,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전국지사, 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뭐 수십 개, 많게는 막 한 100개 이상도 지점이 이렇게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업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흥신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큰 업체도 뭐 지역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이제 지사를 열어 가지고 몇 군데 운영을 한다 해도 5군데를 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연합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뭐 지사가 있다고 광고해 놓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 막상 대구지사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서울지사하고 같은 번호가 뜨거나, 아니면 번호가 다르더라도 070 번호 인터넷 전화로 해가지고 뭐 070이라든지 뭐 그냥 한 달에 뭐 1,000원 2,000원만 주면은 발급해 주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착신 전환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전화번호만 여러 개 따는 데가 있고, 그것조차도 안 하는 업체는 그냥 클릭해보면 다 전화번호가 똑같은 번호가 뜹니다. 그런 업체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업체들 의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런 업체는 일을 잘하는 업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한다 한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올라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 업체인데 대구지사에 가지고 전화번호를 올려놨는데 대구에서 의뢰를 했다. 서울에서 그 사람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직원들이 내려와야 돼요. 그럼 대구의 지리도 잘 모르고 인맥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죠. 효율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경비는 많이 발생하죠. 아니면 이제 대구 협력업체에 일을 토스해 주는 경우, 그러면 중간 수수료를 먹겠죠. 그러면 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대구에 토스 받은 업체는 일을 잘하는 업체인지 못하는 업체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십 개의 지사가 있는 업체, 이런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요소 두 번째는 탐정협회. 우리나라는 지금 탐정이 법제화가 어중간하게 됐어요. 탐정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못 사용하도록 해놓은 법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정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탐정이라는 직업이 이제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일반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노하우나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업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탐정협회는 뭐냐면, 보통 대개 탐정협회는 자격증 발급하는 기관에서 협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지금 뭐 공식적인 이제 나라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탐정 자격증이 현재는 그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제 뭐 탐정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저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탐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회에 저희는 가입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안 받아도 저희는 순수로 저희 손님으로, 저희 고객으로 해가지고 의뢰가 많고, 이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쳐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협회 가입은 안 돼 있고요. 뭐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기관에서 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급하는 기관들이 전부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회에서 자기한테 자격증 딴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이나 취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협회를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탐정협회에서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콜센터처럼 광고를 올려서 이제 계약을 따고, 거기에서 이제 각 지방에 있는 협력업체들, 자기 협회에 가입된 업체들로 이제 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중간 수수료, 광고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일 처리만 확실하면 된다. 근데 일 처리 확실할까요? 뭐 저희처럼 예전부터 이제 쭉 이 업을 해오던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따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업체들은 굳이 저런 탐정협회에 이제 일을 도움을 받질 않아도,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은 다 일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탐정협회에 가입을 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이제 처음 이 자격증을 딴 사람들, 저희처럼 이렇게 업을 해오던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은 완전 자격증 하나 딴 경험이 하나도 없는 초짜들이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일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결코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탐정협회 요 문구는 오히려 피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역 내 업체인지 요런 거, 지역 내에 기반을 둔 업체인지, 요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지역, 제가 대구 토박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구 지리도 잘 알고, 그리고 뭐 인맥도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희 일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다른 지방 연고의 업체들이 대구에 와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거는, 물론 일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죠.
돈 받는 일 하는데 크게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있겠죠. 뭐 인맥이나 이런 것들에서. 근데 뭐 크게 그런 부분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뭐 이런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구 업체한테 일을 맡겨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 업체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일을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수도권 쪽에서도 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저희도 거기 가서 일하면은 이제 경비도 경비지만 이 대구나 요 주변의 경상도 지방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일 처리가 쉽지가 원활하지가 않은 걸 느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업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직원들도 다 대구 토박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울산하고 창원에 지사가 있는데 그쪽 사무실에는 거의 그 창원 토박이들, 울산 토박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뭐 경상도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자주 가본 곳도 많고 저 역시도 뭐 창원에도 그렇고 울산에도 그렇고 뭐 이 경상도 지방 안에서는 안 가본 데가 없고 많이 돌아다녀 봤을 정도로 많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업무 능력 하나는 저희 업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뭐 저희보다 더 좋은 업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저희보다 일 처리 잘하는 업체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비슷한 업체는 있겠죠. 비슷한 업체는 있는데 더 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업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일을 봐야 된다. 근데 서울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 사람인데 서울 업체에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업체, 우리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업체하고 일 처리하는 수준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봤을 때 이제 대화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히 믿음이 가는 업체, 이 무조건 된다 하는 업체, 자신감까지는 좋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터무니없이 돈 받는 일이나 이런 걸 넌 무조건 다 받아줄게, 아니면 사람 찾는 일, 무조건 된다, 무조건 없습니다. 약간의 실패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해요. 거기다 돈 받는 일 같은 경우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는 흥신소 의뢰 비용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보통 되게 이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업체면 일주일 단위로 보통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정도 만에 보통 일이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겠죠. 근데 저희가 많이 받는 일이라면은 뭐 사람 찾는 일이라든지 이제 증거 수집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주일 만에 일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부분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일을 받는데, 이제
정상적인 업체 같은 경우 2인 1조 기준으로 하루에 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받는 업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50만원 100만원이라는 거는 하루 일을 맡겼을 때는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로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비용을 뭐 50만원으로 책정하는 업체라면은 그러면 5, 7에 35 일주일 350만원이 되겠네요. 사실 이 가격도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뭐 물론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은 아닌데 일단은 한번 요런 부분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가격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상황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경비나 정보료 등 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기본적으로 일주일이면은 뭐 한 400선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뭐 보통 뭐 일반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그냥 그대로 꼬라박아야지 때려 박아야지 이제 이런 조사를 일주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죠?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이 비용이 정말로 비싼 비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기 전 의뢰를 바로 맡기시려는 분은 이 비용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코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증거 수집을 한번 나서 보시면은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뭐 일이 어렵다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뭐 배우자 뒷조사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직접 이 배우자를 따라 추적을 해야 된다. 내 차로 가가지고 따라가면은 모르겠습니까? 눈치챌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기 배우자 차를 사이드밀러로 그냥 한번 쳐다봤는데 배우자 차가 있다.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렌트를 하겠죠. 렌트 비용 들어갑니다. 아니면 주변에 뭐 지인 차량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렌트 비용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래저래 다니면서 추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호나 이런 신호를 걸린다든지 뭐 교차로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뭐 너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생각보다 뒤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같은 차량이 계속 보인다. 이거는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눈치를 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운전을 조금 까다롭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딱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게 되면 신호가 파란불일 때 초록불일 때 통과를 했는데 노란불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노란불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가는 차량은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됩니다. 세게 밟아가지고 통과를 한다든지 그러면 앞에서 보기에는 좀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운전을 좀 갑자기 뭐 세게 밟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운전을 좀 소위 말해서 좀 더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좀 지방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올려가 지방을 가는데 막 이렇게 차선을 계속 바꿔서 과속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뒤에서 따라가면서 같이 과속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봐요. 이거는 사이드밀러로 그냥 한 번만 쳐다봐도 확 눈에 띄거든요. 그래가지고 표시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한 대로 추적하는 게 사실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들킬 확률.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거기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은 신호위반, 과속 이런 걸로 카메라에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감수하고 합니다.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딘가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 확실한 증거 수집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주차하고 어디 와가지고 뭐 은신할 때를 찾는다. 이거 이렇게 하면 늦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놓쳐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하루 이틀 그냥 허탕을 치게 되는 기고, 그러면 기간은 점점 길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일주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그 정도의 양의 증거 수집을 그냥 처음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렌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추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한 달도 보장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허탕 치는 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매일 놓치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뢰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진되죠.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하고 이런 비용도 어떻게 보면은 다 부대 비용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면 또 거기 모텔 주차장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 가지고 밖에서 대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되면은 차량에 타고 이런 장면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면 그냥 주차만 해놓으면은 차 빼라 하지,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방을 하나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저래 비용이 좀 소진이 많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보다 제일 큰 거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직접 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이거 그냥 거저 먹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인가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있습니까? 추측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측조차도. 그러면 차 안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거 뭐 어렵냐 할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보면서 뭐 영화나 하나 보면서 기다리면 되지, 드라마 보면서 기다리면 되지, 게임이나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그런 거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런 거 하는 순간에 혼란이 와요. 자, 내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러다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재밌어가지고 좀 빠져버렸다. 그러다가 봤는데 방금 전에 잠깐 사이에 뭐 지나간 건 아닐까, 들어갔다가 나간 건 아닐까 확신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겠지 싶어가 기다리는데 한 2시간 3시간 지나도 안 나와. 그러면 아까 내가 그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나갔구나.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아까 나갔는 것 같다. 그럼 포기하는 경우도 내일 다시 오자,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볼 만큼 생각보다 여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미리 조금 이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도 조금 잡아놔야, 작전도 좀 세워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요.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 2인 1조, 최소 2인 1조로 일 처리를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밥을 먹어도 차 안에서 먹고, 뭐 화장실을 가도 교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교대를 했는 상황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뭐 이동을 해버리면은 그 상황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도 최소한 뭐 놓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일이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요. 이 가만히 차에서 대기를 하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도 있고, 나중에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대기를 하잖아요. 멍해집니다. 멍해지면서 앞에서 그 사람이 대상자가 나와서 지나간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초짜 탐정들한테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 뭐 설마 하겠지만은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이래서 그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비용은 사실 비쌀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위험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이게 저희도 뭐 처음에 계약서를 쓰지만 이제 부주의로 발생하는 문제, 아니면은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 저희가 책임을 떠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뭐 어떻게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법적인 책임까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중범죄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벌금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가 벌금을 안 내고 처벌을 안 받는 것 때문에 조심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는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 우리가 들켜버리면은 일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고려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런 위험 부담까지 생각하면은 뭐 밤새는 경우도 허다하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히 이게 뭐 여기서 더 낮아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행사가로 이제 외도 증거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간남 상간녀 증거 수집, 뭐 소송에 대한 증거 수집,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 의뢰 비용을 350만원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기한이라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350만원에 지금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비용에는 이제 2인 1조로 투입되게 되고, 이제 메인 한 명에 서브 한 명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뭐 추가도 가능하지만 추가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일단 저희는 뭐 다른 거 저희가 정상적인 일 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이래서 얼마 추가돼야 되고, 이래 상황에 따라서 얼마 추가돼야 되고, 얼마 추가돼야 되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 전혀 없고요. 일주일 단위로 진행하고, 이제 후불제입니다. 후불제고, 이제 처음에 계약금으로, 착수금 겸 계약금으로 50만원 이상 걸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잔금은 이제 일이 끝나면은 이제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업무 중에 또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사람 찾는 일. 사람 찾는 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다른 일보다 사람 찾는 일이나 돈 받는 일은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 찾는 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0% 정도에 육박하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정보가 너무 없는 경우, 아니면 정보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된 일, 오래전에 알던 분을 찾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저희가 뭐 또 다 나름대로 넣어가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 찾는 일 같은 경우는 막 거의 100%에 가깝게 성공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 받는 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겠죠. 조금 더 낮아지는데, 그래도 돈 받는 일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근데 성공률 떨어지는 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의뢰 비용을 기본수당 플러스 성공수당 이렇게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수당에서 50만원은 이제 착수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후불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 찾는 일 같은 경우는 기본수당 150에 성공수당 100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경비가 추가되거나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총 비용 250만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돈 받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돈 받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 찾는 일이 병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돈 받는 일은 이제 기본수당 150이 들어갑니다. 기본수당 15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받을 돈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여러가지 노하우를 사용해가지고 채권 추심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래, 그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일부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일부만 받더라도 일부만 받고 이제 공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달에 얼마씩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처음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뭐 10%에서 20% 정도를 성공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굉장히 크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프로테이지가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은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20%까지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의 말씀해 주시면 거의 10%로 다 맞춰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용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좀 믿을 만한 업체를 찾아서 상담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비용이 이게 터무니없이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저렴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일을 못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보다 저희가 일은 확실히 잘한다고 자부하고요. 저희하고 이제 좀 광고 굉장히 많이 올리는 업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업체들하고는 뭐 많이 차이 나는 업체는 한 2배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런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3인 1조로 간다 이런 말도 하는데 몇 명이 붙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도 사실 경력 없는 초짜들
이제 뭐 자격증 따 가지고 이제 붙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 그냥 경험 삼아 가지고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 그 의미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도 전부 2인 1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인원을 신경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 처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100% 믿고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결과로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늘 친절하게 상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뭐라도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방금 전에 비용 할인 부분 말씀해 드린 거, 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요 비용으로 진행하는 거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가격은 최대한 이렇게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뢰들도 맡겨주시면은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견적을 합리적인 가격에 맞춰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탐정사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